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 이 당의 입장과 약간 좀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겠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 108명이 있는 이제 단톡방에서 강민국 의원이 이재명의 민주당과 민주노동과 민주노총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 이 발언에 대한 뜻을 말해달라면서 지도부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배숙 의원은 공당에 몸을 담고 있는 국회의원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같다. 당이 결단해라 이렇게 했고 강승규 의원, 친윤 의원입니다.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 방의 멤버는 아니지만 원조 친박인 이정현 전 대표는 이 자기 당과 대통령 지지 세력을 공격하고 있다. 대놓고 당에게. 그러면서 이거 정치를 잘못 배웠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탄핵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진 건 역설적으로 제가 진짜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국회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본인에 대한 그 처리안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검찰과 짜고 한 것 같다 그래서 비명계가 반발하면서 뭔가 좀 시끌시끌하다 지금 한 몸으로 다시 뭉쳐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국민의힘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중도 보수 이재명 대표 입당을 추진해야 할 마당에 그나마 당에 몇 명 남아있지 않은 중도 우파인 김상욱 의원을 지금 징계를 하겠다 내지는 뭐 출당시켜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지금 말이 되느냐. 0점 조준이 안 되고 있다? 그럼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너무 극우 쪽으로 그냥 확 가 있는 거예요. 네. 저 그래가지고 뭐 향후에 있을 조기 대선은 어떻게 치를 것이며 이거는 궁극적으로 존립 기반 자체가 저는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극우 정당들 몇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정당하고 이제 차별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면 그쪽으로 싹 가서 그런 이제 몇몇 있는 극우 성향의 뭐 정광훈 그 목사가 이제 한때 창당도 했지만 그런 식의 정당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런 소수 극우 정당하고 그런 운명을 스스로 지금 자초하고 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그런 의견 주신 분이 있어요. 김상욱 의원이 딱 유시민 같은 스타일이다. 맞습니까? 이거? 아니 그거는 조금 전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그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하는 거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예. 저는 비주류 정치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에도 비주류가 있고 국민의힘에도 비주류가 있고 주류 비주류가 사실은 같이 하면서 여론 지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분은 지금 비주류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언론 기사에 취한 것 같아요. 관심을 받아서 더 관심 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기가 말을 하면 그걸 실어주고 뭐 그게 좋든 싫든 반응을 해주고 하는 거 약간 취한 수준까지 간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게 뭐냐? 보통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나오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나온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개를 무는 사람은 정치를 시키면 안 되죠. 지도자가 되면 안 되고 리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지금 그 김상욱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 자기 당의 그 대통령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 정도까지 하는 거는 글쎄 저는 민주당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어느 당에서도 이런 발언을 하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그 정당 정치인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바운더리를 넘은 게 아니라 정당 정치인의 바운더리를 그냥 넘어서 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또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또 방송에서 민주당의 지난해 총선 때 공천하는 모습 또 초일극 체제로 굳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조직이고 세력이든지 획일화된다라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거든요. 여기서 저는 비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노선을
주장할 수 있는 김상욱 의원처럼 그런 김상욱 의원을 김 의원을 당내에서 비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싫지만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절차는 정당해야 되는 거죠. 김상욱 의원이 싫다고 하더라도 김상욱 의원에 대한 평가나 어떤 심사는 정당해야 되겠죠. 저는 당헌 당규에 있지 않습니까? 당헌 당규에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냥 찍어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고 분명히 당헌 당규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주의 주치를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든지. 저는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또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도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있구나. 또 다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당원들의 평가, 또 선거에서 자기가 상당히 이 리스크도 안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상욱 의원은요.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보시는 분도 여러 의견 주셨는데 김상욱 의원이 한 길만 가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김상욱 의원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당과 소신과 입장이 다르면 탈당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튀는 거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당내 비주류이고 자당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완전 비주류인데 근데 일단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큰 당인데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막 그 뭐 징계한다 그러고 그런 건 되게 전체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은데 아까 원영섭 단장님이 했던 그 인상 비평 김상욱 의원이 좀 언론에 취한 것 같다. 여기에는 제가 동의가 솔직히 좀 되거든요. 저는 뭐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한다 이거 불필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되는 문제고 김상욱 의원이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당이랑 노선이 자기 정치적 노선이 다르잖아요. 전 탈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탈당하는 게 이건 이견 수준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노선 투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물론 이거 우기는 거 안 된다 저희 당에 그렇게 스스로 말하지만 큰 강령이나 방향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하지는 않거든요. 큰 틀에서는. 그러면 하은기 대변인은 흔히 이제 민주당 비명계를 수박이라고 부르잖아요. 김상욱 의원이 수박 차원을 넘어섰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가지고 나누니까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노선이 아니라 이 사람 지지 안 하면은 뭐 수박이고 이 사람한테 반론하면 수박이고 다르다. 이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지. 지금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이 큰 흐름이 있잖아요. 노선이 다르다. 극우 정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극우 정당 가기 싫잖아요. 본인은 탈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못 막아요. 아니면은 전당대회 같은 데 뛰어들어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방향을 바꾸던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언론에 나가서 탄핵 기각되면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언론 활동에 좀 취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원영섭 단장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상욱 의원의 발언을 아주 이제 제가 자세히 보니까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이제 김상욱 의원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이 되든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면 거기에 승복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이분이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퀘스천 마크를 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장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문장이냐면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단식 투쟁하겠다. 이거는 합리적인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탄핵이 기각된다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하겠다? 뭘 상대로 투쟁한다는 거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투쟁한다는 거야? 그러면 헌재가 김상욱 의원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명줄을? 그렇죠. 아니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못돼서 내가 죽을 때까지 투쟁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가 된다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투쟁하는 거죠. 승복을 안 하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논리도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언론에 지금 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험지에서 정치를 해봤기 때문에 이 반대 의견이나 비판 여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김상욱 의원 옹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긴 참 이제 조심스러운데 저는 김상욱 의원이 판단한 것 같아요. 김상욱 의원이 초선 의원 맞죠, 그죠? 초선이죠. 그러니까 이 탄핵 정국에서 울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력 정치인으로 좀 부각되자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극단적인 이야기라면 제 관찰은 한 30년 동안 이렇게
정치권을 바라보면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김상우 의원이 누군지 몰랐어요. 전혀. 그런데 김상우 의원 이런 인물이구나. 우리가 벌써 KBC 방송에서 다루잖아요. 예. 저는 성공했다. 제가 오해받을까봐 하나 저는 이 인터뷰 실시간으로 들었거든요. 예. 처음에 행복하세요 이러면서 달뜬 상태로 하다가 나온 인터뷰. 근데 예.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 당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언론 노출 너무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평론가님 입장에 어떻게 보세요? 정치 마케팅으로 성공적이라고 봅니까? 뭐 그런 측면도 뭐 부인하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이해를 하는 입장입니다. 예.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겠나.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그 다른 의원들하고 대화하면서 얼마나 답답함을 네. 느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자, 시사일번님 마무리 짓습니다.